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이 오는 것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서서히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의 나무들도 색색의 꽃 대신 푸른 잎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도 꽤 높아졌고 해도 쨍쨍합니다. 하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무엇이든 하기에 참 적당한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하기에 적당한 이 시기에 맞춰 내 손을 잡아요도 새 단장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청취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꾸며봤는데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활기찬 오후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4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가 오프닝에서 들려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 진행할 홍옥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희 씨 내 손을 잡아요 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네. 순철 씨가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분을 잘 띄워주시고 하니까 기분은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 포비 채널 공식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를 DJ 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네, 옥디제이라고 네.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소감이 남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순철 씨는 어떠세요? 저도 옥희 씨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좋고요. 좀 든든한 게 느껴져요. 혼자 진행하면 좀 외롭거든요. 네. 같이 진행하니까 저 외로움 많이 타는데 외로움을 한껏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부터 내 손을 잡아요를 홍옥희 씨와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예,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전하는 방송이었다면 이제부터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시각장애인에게 맞춘 코너도 있고요.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는 세종 포커스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요일마다 다양한 주제의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프로그램 백미인 영상 해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영상 해설은 제가 책임지고 어허.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월요일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그리고 수요일에는 영상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 주사의 영상 미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그때그때 재미있는 영상을 해설할 예정입니다. 네, 새롭게 바뀐 내 손을 잡아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오키 씨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 손을 잡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코너는 순철 씨가 안내해드립니다. 네, 첫 코너는 장애계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폭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좀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여성분이 네, 목소리여서. 그러게요. 네. 자, 뭐 그거 상관없이 자 장애계 뉴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요 뉴스로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최초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법인 청엄재단이 전국 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한다는 기사인데요.
재단이 가진 20여 원의 자산을 대구시에 기탁해서 이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거주인이 선택해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차 소규모화하는 등 자립생활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재단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인 이사회와 거주시설 이용자회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장애인의 날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지난 20일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관련 집회에서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날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당시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유가족과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식 사과 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네, 공식 사과 후에 이 해당 종로서 경비과장에 대해 엄중 경고 후에 인사 조치를 바로 했는데요. 해당 경찰 간부는 현재 서초경찰서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한편 장애 관련 집회를 주최했던 해당 장애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애인 고용률에 관한 소식인데 여전히 고용률이 좀 저조하군요.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뉴스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그러니까 되는데요. 말이죠.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이 매년 늘어는 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체 절반 이상이 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요,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7,488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간 중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간은 13,227곳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 고용 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48.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역시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요. 네. 이런 조치에도 혹시나 불구하고 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 전체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놨군요. 네, 서울시가 이 보도블럭의 횡단보도턱을 기존 20cm에서 1cm로 낮추는 등의 교통약자 보행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앞으로 공사되는 이 보도블럭의 턱을 1cm로 대폭 낮추고요. 비가 오면 미끄러운 이 PVC 계열 시각장애인 그 노란색 점자 블록을 콘크리트 계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는 이를 위해서 다츠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체육회 소식이군요.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요, 장애인 체육실업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2015 장애인실업팀 육성 사업에 용만 24개 팀 가운데 이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와 선수의 경기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14개 팀이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이 또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시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이랜드FC는 지난 25일 잠실 레울파크에서 열리는 이랜드FC와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시축을 했습니다. 이 조직의 이세섭 사무총장은 이번 시축과 체험 행사가 시각장애인 체육 종목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또한 체육 소식입니다. 네. 대한
농아인 농구협회가요, 제4회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 대회에 한국 남자 대표팀이 출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오이안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한국은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와 함께 D조에 속했습니다. 네,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2015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문화재 작품현상 공모전에 부문별 작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총 5개 부문이 진행되고요. 응모 신청사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계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